사건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인물들이 벌이는 갈등을 뜻해요. 이 인물들이 벌이는 갈등, 이것이 사건이에요. 쉽죠? 아까 인물을 이야기할 때 반동인물을 어떻게 정의내렸어요? 주동인물과 갈등을 만드는 인물이잖아요. 그게 반동인물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럼 그게 곧 사건이겠네요? 맞죠? 이게 곧 사건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만 있으면 사건이 만들어지긴 해요. 하지만 뭐 우리가 매력적인 사건, 독자들의 끌어당기는 그런 사건을 만들려면 좀 더 복잡해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만 있으면 사건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사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있을까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구성을 보는 거기도 해요. 어떻게 사건을 구성할 것인가? 첫 번째는 단순 구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인물이 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구성이에요. 단편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구성이에요. 웹소설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거의 한 99%? 100%? 100%에 가깝게 웹소설의 초반부는 단순 구성을 쓴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웹소설의 99%는 초반부에 단순 구성을 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인공에 대한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독자들이 주인공에 몰입할 수 있게, 주인공에 이입할 수 있게끔 주인공에 대한 소개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과 갈등.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단순 구성은 웹소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 단순 구성만으로도 200화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보통 게임판 타자 이런 구성을 많이 띄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망생들 중에 많은 인물을 초반부에 엄청 등장시켜서 사건을 복잡하게 가져가는 글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캐릭터를 보여줘도 늦지 않아요. 단순 구성으로 캐릭터를 한 에피소드에 하나씩 보여줘도 100화 채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 부탁이니 단순 구성으로 천천히 사건과 캐릭터를 풀어주세요. 처음부터 캐릭터 4명, 5명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해요. 웹툰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웹툰은 그림이잖아요. 글과 정보 전달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웹툰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글은 아니다. 두 번째는 복합 구성이에요. 여러 인물이 여러 사건을 일으키면서 주제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구성이죠. 사실 많은 웹소설 작가분들이 이 복합 구성으로 웹소설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인물과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건 하루에 5,000자를 써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영역이거든요. 후반 가면 어쩔 수 없이 복합 구성이 돼요. 후반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메인 플롯 하나에 서브 플롯 3개를 굴렸었거든요. 보통 저는 메인 플롯 하나에 서브 플롯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후반 가면은. 근데 이렇게 후반에 이제 4개의 이야기들이 병렬적으로 굴러가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잘 맞춰주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머리가 정말 아팠어요. 감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복합 구성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복합 구성을 쓰자 라고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를 쓰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떡밥이 있을 거고 인물이 쌓일 거고 그 인물들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면 자연스레 뒤로 밀리게 되어요. 그러면 그러한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바로 복합 구성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이 두 구성이 웹소설 작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건의 구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만들 때 에피소드당 하나의 메인 사건이 들어가잖아요. 최대한 단순 구성으로 만들려고 해요. 진짜 클라이막스에 진입했을 때 각 부의 절정 파트, 그러니까 에픽 에피소드, 이런 에피소드에서만 복합 구성으로 가져가 주세요. 너무 구성이 간단하면 복잡한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면 복잡한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런 갈등의 여지가 좀 낮아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신인들은 이런 단순 구성이 글을 쓰기 편해요.
그리고 독자들도 그런 글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 구성들은 좀 여러 개 나오는데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슬쩍 볼게요. 세 번째는 평면 구성이에요. 사실상 모든 웹소설은 평면 구성을 채용합니다. 99%예요. 가끔 예외가 있어요. 정말 가끔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평면 구성이 아닌 이 입체 구성, 이 입체 구성으로 사건과 이야기를 가져가려면 소위 말하는 짬바가 있어야 돼요. 짬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작품 전체를 설계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입체 구성을 쓰려면 치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설정이나 인물에 오류가 생겼을 때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장기 연재인 웹소설에선 이 입체 구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없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가끔 글을 보다가 이 입체 구성으로 사건을 배치한 작품을 한두 개점은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당연하지만 이 평면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평면 구성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다섯 번째, 피카레스크 구성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입체 구성이 바로 이 피카레스크 구성과 결합해서 쓰여요. 그 외에 게임 판타지에도 많이 쓰이는 구성이고요. 왜냐하면 에피소드의 연결성이 느슨하고 언제든지 하차하고 다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글들에 적합한 구성이거든요. 초장기 연재 작품들이 보통 이 피카레스크 구성을 따라가요. 다음은 액자형 구성인데 이따금 이제 300화, 400화, 500화 장기 연재할 때 에피소드 구성에 변주를 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 구성이에요. 자주 사용하면 별로고 어쩌다 한번 사용하면 꽤 신선한 에피소드를 독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 액자형 구성으로 작품 전체를 구성하려는 지망생들이 있는데 장기 연재가 전제되는 웹소설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설정을 액자식으로 잡을 수는 있어도 이야기 전체를 액자로 묶기엔 웹소설은 그 볼륨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성, 옴니버스 구성이에요. 나 이것도 이야기 많이 들었지. 정말 많은 지망생들이 옴니버스로 이야기를 좀 짜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옴니버스 구성은 진짜 안 돼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입체 구성과 피카레스크 구성은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글들을 써가지고 또 나름 웹소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작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옴니버스 구성은 그냥 아예 안 돼요. 이게 일단은 피카레스크 구성과 무슨 차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피카레스크 구성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에 주인공 한 명의 주인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요. 그런데 옴니버스는 각 에피소드마다 주제도 달라. 그다음에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도 달라요. 그래서 웹소설 포맷에서는 옴니버스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옴니버스 구성으로는 독자들에게 다음 사건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또 바뀌잖아. 주제도 또 바뀌잖아. 그러니까 기대감이 뚝 떨어지죠. 피카레스크 구성도 비교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해요. 기대감을 주는 측면에서 좀 약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오니버스는 어때요? 더 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연독 방어가 불가능해요. 연독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웹소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업소설이에요. 상업적으로 써야 돼요. 좋아요. 저희는 사건의 종류도 알아봤어요. 안 어렵죠? 어려운 게 이상하죠. 그럼 다음은 뭘 해야 돼요? 다음은 배경을 할 차례예요. 이 배경은 정말 쉬워요. 소설뿐만 아니라 이야기에서 배경이라고 구분할 만한 것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물들이 갈등을 벌이는 때와 곳, 즉 시간과 장소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언제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어디서 벌어진 일이야? 이 두 개가 전부예요. 저는 특히 요즘과 같은 이제 인물과 사건 나올 거 다 나온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이 배경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자고 났더니 이상한 곳에 떨어졌어.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전 남친 냉장고야. 어때요?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반대로 내가 타짜야. 타짜인데 루이 14세가 왕으로 있었던 프랑스에 떨어졌어. 이 두 개 어때요? 이 두 개. 전 남친이 냉장고를 딱 열었어. 근데 그 안에 여주가 있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도박광이었던 루이 14세가 타짜인 주인공을 막 봐. 막 손가락에서 막 카드가 사라져. 손가락 사이에서 카드가 사라지는 그런 마술을 보여줘. 뽑았더니 전부 다 이제 조커 카드야. 이런 주인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박광인 루이 14세가. 이렇듯 언제 어디에서 사건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그 장소와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예전에 공모전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는데 연중하셨지만 그게 뭐였냐면은 그 조선의 왕 앞에서 제로투를 추는 거였어요. 과거로 떨어졌는데 조선 왕 앞에서 막 이렇게 제로투를 추는 거야. 제로투 추는 거야. 이렇듯 이 배경이 작품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요. 이 배경을 성정하는 것도 일종의 소재겠죠. 소재 능력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사건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배경이 작품을 독특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좋아요. 저희는 마침내 소설 구성의 3요소를 확인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소설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구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